네, 세 번째 토픽은 다물리 해석을 활용한 플라즈마 에칭 공정의 장비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40분 이상이 흘러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토픽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종횡비가 이제 높은 어떤 그런 반도체 D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학을 활용한 이제 아이자트로픽 애칭을 사용하기가 매우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플라즈마의 아주 드라이 애칭, 아주 드라이하게 이제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화학에 의한 어떤 결합 반응보다는 이온을 가지고 애칭을 하는 그런 공정들을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플라즈마 장비를 설계함에 있어서 뭐 포커스 링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린 배프를 설계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이제 이 설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제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설계안을 이제 도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계를 들어가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플라즈마 모델들은 주로 이제 플루이드 모델과 PIC 모델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플루이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어떤 연속체 레벨에서 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모멘텀을 풀지 않고 이제 드리프트 디퓨전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해서 이제 이온의 분포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럼 일렉트론에 있어서도 이제 맥스웰리안 분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이제 유용하게 빠르게 잘 사용을 했는데, 드라이 애칭으로 갈수록 이런 조건들이 이제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반대 라인에서 이제 PIC 모델, 파티클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온 모멘텀도 계산이 되고, 이제 맥스웰 분포가 아닌 어떤 전자를 이제 맥스웰 분포가 아닌 전자 분포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게 파티클 하나하나를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사이언티픽한 스터디에 매우 유용하지만 장비 설계는 굉장히 라지 스케일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라지 스케일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 플루이드 모델과 PIC 모델의 이제 장점을 결합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티뉴엄 레벨에서 플루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풀되 이온에서 드리프트 디퓨전 어프락시메이션을 푸는 것이 아니고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분포를 볼츠만 솔버를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플루이드 모델이 굉장히 빠른 계산과 효과적인 모델인 대비해서 이 PIC 모델은 정확도는 높지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 계산된 모델은 빠르게 계산을 하면서도 어떤 이온과 일렉트론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보자 하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식화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토탈 에너지 밸런스에서 토탈 에너지 밸런스,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탈 인터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를 고려를 했고요. 저희가 만든 수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미케니컬 바디 폴스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힛 제너레이션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매스 트랜스퍼를 이제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 이제 서페이스 폴스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트랙션과 맥스웰리안 스트레스에 의한 트랙션을 고려를 하고, 이제 히트 플럭스와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플럭스를 다 고려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편미분을 해가지고 밸런스 이퀘이션을 나누면 리니어 모멘텀과 앵귤러 모멘텀, 그리고 매스 밸런스, 그리고 에너지 컨저베이션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요 밸런스 이퀘이션들을 각각 이온과 그 다음에 뉴트럴과 그 다음에 이제 익사이티드 뉴트럴에 적용을 하고, 이 모멘텀 밸런스는
이 뉴트럴과 익사이티드 뉴트럴 그리고 이온에는 적용을 하지만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모멘텀 밸런스를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의 매스가 이제 뉴트럴과 이온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해서만 이제 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밸런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가스가 이제 들어오는 매스 밸런스에 대해서 풀게 되고, 에너지는 이제 헤비 스페시시 뉴트럴과 이온을 다 합쳐서 이제 헤비 스페시시 특히 이제 히트 플럭스에 대해서 이제 풀게 되고,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이퀘이션을 이렇게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화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CFD ACE라는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수식들을 다 임플레멘테이션 했고요. 이것들을 다 임플레멘테이션 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한 이온입니다. 그래서 100ml로, 200ml로, 300ml로, 400ml로, 500ml에 대해서 지오메트리를 포함한 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풀면은 얘가 이렇게 100ml의 일렉트론 분포, 이제 200ml로 일렉트론 분포, 300ml로 일렉트론 분포가 되는데, 이제 100ml와 200ml에서 이제 로컬 미니마 현상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사실 요게 이제 요 로컬 미니마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로컬 미니마는 주로 PIC 모델에서만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PIC 모델을 쓰지 않고 컨티뉴엄 레벨로 풀면서 이온 모멘텀과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맥스웰리안이 아닌 볼츠만으로 풀면 이 컨티뉴엄 레벨의 모델에서 이렇게 로컬 미니마 현상들을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검증을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랑 결합해서 스크린 배프를 설계하는 이제 설계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스크린 배프이라는 것들은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이제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스크린 배프를 설계를 할 때는 이 홀의 구멍이라든지 홀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게 되고요. 저희가 이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 스크린 배프의 어떤 설계의 인자들이 이제 플라즈마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고, 크게는 이 스크린 배프의 높이, 이 스크린 배플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높이, 홀의 위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퍼미티비티, 이 재료의 물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총 DOE를 짜서 125 케이스를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125 케이스를 해석을 해가지고 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일렉트론 분포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분포가 최대한 유니폼하게 가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이제 망목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크린 배플의 높이와 홀의 크기들이 매우 중요한 인자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설계에 적용을 했고요. 실제 설계된 제품은 좀 보안 이슈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케이스 해석을 이제 FEM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설계 인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시뮬레이션을 새로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매우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 케이스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이트, 퍼미디비티, 홀의 위스만 넣으면은 일렉트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빠르게 예측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퍼미비리티, 홀이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러프하게 먼저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 케이스 몇몇 케이스들을 골라내서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FEM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거기서 더 이제 설계안을 줄인 다음에 실제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PIC 모델과 플루이드 모델의 장점을 결합을 한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이제 컨티뉴엄 레벨의 플라즈마를 풀지만 어떤 이온 어떤 모멘텀과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의 볼츠만 이퀘이션을 풀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PIC 모델로 이제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스크린 배플 설계에 적용을 해봤다. 그리고 이것들 학습을 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일단 일렉트론 덴시티를 각 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예측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각 이온 덴시티, 이온
분포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표면 처리, 얘가 이제 파란색이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얘가 이제 이온이 적용을 됐을 때 표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표면의 형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표면의 잔류 응력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먼저 플루이드 모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모델로 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온의 해석만, 중요한 이온 해석만 이제 표면 처리에 대한 것들 해석을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다물리 시뮬레이션의 자체적인 계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들이랑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커퍼 투 커퍼 본딩의 라지 스케일과 로컬 나노 스케일의 보이드 형상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패키징 설계에 따른 열 기계 물성 자동 예측 플랫폼,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공정 설계, 장비 설계에 대해서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솔더볼의 크랙, 그리고 크립 시뮬레이션 예측, 그 다음에 신뢰성 검사, 그 다음에 뭐 이 전자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요건 이제 저희가 SOS 랩이라는 이때 라이다 만드는 회사와 같이 했던 건데요. 이 PCB에 어떤 자동차에 실었을 때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에 대한 열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뢰성 평가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고 모델 설계, 진동 저감 설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연구 내용을 약 5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랩과 이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